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퇴직하고 나서 통장에 돈이 더 이상 들어오지 않는 그날, 나는 과연 얼마면 살 수 있을까 하고요. 저도 그랬습니다. 23년을 다녔던 회사에서 짐을 싸들고 나오던 날 손에 쥔 건 퇴직금, 봉투 하나와 앞으로 매달 200만 원이 들어온다는 연금 통보서 한 장이었습니다. 그때 제 첫 반응이 뭔지 아세요? 200만 원으로 어떻게 살아였습니다. 근데 살았습니다. 그것도 딱 12달을요. 오늘 이 영상은 그 1년의 기록입니다. 63세 남자가 200만 원으로 직접 몸으로 부딪혀서 살아본 12달의 진짜 이야기입니다. 잘 버틴 달도 있었고, 진짜 무너질 것 같던 달도 있었고, 생각지도 못한 순간에 행복이 찾아온 달도 있었습니다. 영상 후반부에는 제가 은퇴하고 나서 우연히 찾아낸 아주 작지만 진짜인 수입원 이야기도 드릴 겁니다. 그게 이 영상의 핵심입니다. 절대로 그냥 넘기지 마세요. 끝까지 보시면 오늘 당장 하나라도 바꿀 수 있는 게 반드시 생깁니다. 그 전에 한 말씀만 드릴게요. 이런 솔직한 이야기를 앞으로도 계속 만들어드리고 싶습니다. 오른쪽 아래 구독 버튼 한 번만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매주 제일 먼저 찾아뵙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만 원. 숫자로 쓰면 간단해 보이죠. 근데 이게 매달 들어오는 돈의 전부가 되는 순간 그 무게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제가 30대에 처음 직장을 들어갔을 때 월급이 85만 원이었습니다. 그때도 200만 원이면 엄청난 돈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60세 200만 원을 손에 쥐니까 이게 왜 이렇게 얇아 보이냐고요. 집도 있고 차도 있고 보험도 있고 병원도 다녀야 하고 아이들 경조사도 챙겨야 하고 이것저것 다 더해보면 200만 원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는 숫자가 됩니다. 퇴직한 날이 2021년 3월이었습니다. 마지막 출근을 하고 회사 현관을 나서는데 발이 안 떼어지더라고요. 23년이라는 세월이 그 문 안에 다 들어있는 거잖아요. 나오면서 뒤를 한번 돌아봤는데 뭔가 울컥했습니다. 슬픈 건지 홀가분한 건지 그것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뭔가 거대한 덩어리가 뚝 떨어져 나간 느낌이랄까요? 퇴직하면 자유로울 것 같았는데 막상 그 문을 나서는 순간 자유보다 공허함이 먼저 왔습니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현실이 딱 들어왔습니다. 아내가 밥상을 차리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여보, 이제 다음 달부터 진짜야. 그 말 한마디에 밥이 목에 걸렸습니다. 다음 달 아침 국민연금 입금 문자가 왔습니다. 193만 2천 원이었습니다. 딱 200만 원도 아니고 193만 2천 원. 이게 전부입니다. 아내 용돈도 명절 용돈도 가끔 모임 밥값도 병원비도 전기세도 다 여기서 나가야 합니다. 저는 그날 밤에 처음으로 가계부를 폈습니다. 23년 직장 생활 동안 단 한 번도 제대로 쓴 적 없었던 가계부를요. 처음엔 뭘 어디서부터 적어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그냥 지출 항목들을 하나씩 떠올리면서 적어 내려갔습니다. 적으면서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처음 가계부를 펴고 나서 제일 먼저 적어본 게 고정 지출이었습니다. 아파트 관리비, 전기세, 가스비, 수도세, 핸드폰 2개 통신비, 보험료 5개. 이렇게 고정으로 나가는 것들만 더해봤더니 얼마인 줄 아세요? 52만 원이 나왔습니다. 아직 바깥도, 교통비도, 병원비도 한 푼도 안 썼는데 이미 52만 원이 나간 겁니다. 193만 원에서 52만 원을 빼면 141만 원이 남습니다. 이걸로 두 식구가 한 달을 살아야 합니다. 숫자를 보는데 손이 좀 떨렸습니다. 이게 현실이구나 싶었습니다.
주거비 이야기를 먼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 집은 경기도 외곽에 있는 24평짜리 아파트입니다. 17년 전에 분양받아서 대출을 다 갚고 지금은 완전히 제 집입니다. 이게 그나마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만약에 전세 이자나 월세라도 내고 있었다면 200만 원으론 정말 시작조차 못했을 겁니다. 제 지인 중에 서울에 전세로 사는 분이 계신데 그분은 은퇴하고 나서 전세 이자로만 매달 40만 원이 나간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남는 게 없어요. 처음부터 판이 달라지는 겁니다. 은퇴 전에 집을 어떻게 할 것인지 미리 정리해 두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막상 살아보니까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주거 문제가 은퇴 후 생활의 기초 중의 기초입니다. 다른 건 다 줄일 수 있어도 주거비가 크면 줄이는데 한계가 생깁니다. 관리비는 매달 들쭉날쭉했습니다. 여름에 에어컨을 좀 틀면 전기세가 팍 올라가고 겨울에 보일러 돌리면 가스비가 뛰어오르고 처음에는 그냥 그러려니 했는데 이게 쌓이다 보면 진짜 무시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실천하기 시작한 게 있습니다. 여름에 에어컨 온도를 26도로 고정하고 선풍기를 같이 돌리는 겁니다. 그리고 밤에는 창문을 열어두고 에어컨을 껐습니다. 처음엔 더워서 좀 힘들었는데 2주쯤 지나니까 몸이 적응하더라고요. 겨울에는 내복을 껴입고 집에서 두꺼운 양말을 신고 보일러 온도를 20도로 맞춰놨습니다. 처음에 아내가 춥다고 불평을 좀 했는데 한두 달 지나니까 오히려 이게 건강에 더 좋다고 하더라고요. 이걸로 관리비를 평균 월 8만 원 정도 줄였습니다. 8만 원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1년이면 96만 원입니다. 거의 100만 원이에요. 이 돈이 그냥 낭비되고 있었던 겁니다. 식비 이야기를 하면 저도 좀 신기했습니다. 솔직히 직장 다닐 때는 밥을 함부로 먹었습니다. 점심에 회사 근처 식당에서 10,000원짜리 밥 먹고 커피 한 잔에 5,000원 쓰고 저녁에는 회식이다 뭐다 해서 고깃집 가고 생각해보면 하루에 식비로만 2만 원에서 3만 원씩 썼습니다. 한 달이면 50만 원에서 70만 원이 밥값으로 나갔던 거예요. 근데 그때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밥을 먹어야 일을 하니까요. 근데 은퇴하고 나서 집에서 밥을 해 먹으니까 이게 또 다른 세상이더라고요. 처음에는 아내한테 미안해서 뭔가 사다 드리려고 했는데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그냥 같이 만들어요. 그래서 같이 시장에 가고 같이 장 보고 같이 밥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제가 부엌에 들어가는 게 어색했습니다. 칼을 어떻게 잡는지도 몰랐고 불세기를 어떻게 조절하는지도 몰랐고 근데 한 달쯤 지나니까 오이김치 담그는 것도 제가 하고 된장찌개도 제가 끓이게 됐습니다. 이게 진짜 뭔가를 배우는 즐거움이더라고요. 나이 들어서 새로운 걸 배운다는 게 이렇게 재미있을 줄 몰랐습니다. 식비가 얼마나 줄었냐고요. 두 식구 한 달 식비가 25만 원에서 30만 원 사이로 잡혔습니다. 직장 다닐 때랑 비교하면 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기한 게 생겼습니다. 가공식품을 줄이고 신선한 채소를 더 많이 먹게 됐는데 6개월쯤 지나니까 혈압약을 먹던 용량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주치의 선생님이 요즘 뭐 하셨어요? 혈압이 많이 좋아졌네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돈도 아끼고 건강도 나아진 겁니다. 이건 진짜 예상을 못했습니다. 덜 먹고 직접 해 먹고 신선한 걸 먹었더니 몸이 달라졌습니다. 재래시장을 이용하기 시작한 것도 큰 도움이 됐습니다. 마트에서 사면 상추 한 봉지에 2,500원인데 시장에 가면 할머니 한 분이 직접 키운 상추를 1,000원에 주십니다. 그것도 양이 훨씬 많습니다. 두부도 시장에서 사면 훨씬 크고 생선도 그날 아침에 들어온 게
마트보다 싱싱합니다. 처음에는 마트가 편하니까 마트만 갔는데 시장에 가다 보니까 이게 단순히 장 보는 게 아니었습니다. 시장 어기 할머니한테 오늘 뭐가 싱싱해요? 물어보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단골 생선 가게 아저씨한테 이 생선은 어떻게 먹으면 맛있냐고 물어보면서 레시피를 배우고 이게 그냥 생활이 됐습니다. 장을 보는 게 외출이 되고 외출이 운동이 되고 운동이 되면서 기분이 좋아지고 이 선순환이 생겼습니다. 교통비도 많이 줄었습니다. 직장 다닐 때는 차가 필수였는데 은퇴하고 나서 차를 어떻게 할까 고민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결국 은퇴 6개월 만에 차를 팔았습니다. 이게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남자한테 차가 뭔지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차 열쇠를 딜러한테 넘기는 날 뭔가 한 시대가 끝나는 느낌이었습니다. 좀 허전했습니다. 근데 차를 유지하려면 보험료, 주유비, 주차비, 자동차세, 수리비까지 합치면 한 달에 최소 20만 원에서 30만 원이 나갑니다. 1년이면 250만 원에서 360만 원이에요. 200만 원 생활에서 이걸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차를 팔고 나서 처음 한 달은 좀 불편했습니다. 근데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가까운 데는 걸어 다니다 보니까 이게 또 나쁘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걸을 기회가 늘어나서 운동이 됐고 지하철 안에서 사람 구경도 되고 세상이랑 더 가까워진 느낌이었습니다. 차 한 대 없애는 게 이렇게 효과가 컸을 줄은 몰랐습니다. 물론 긴급한 상황이 생기면 택시를 타야 하는데 그건 한 달에 한두 번이라 크게 부담이 안 됐습니다. 통신비도 정리했습니다. 예전에 6만 원대 요금제를 쓰고 있었는데 솔직히 데이터를 그렇게 많이 쓰지도 않았습니다. 유튜브 보고 카카오톡하고 뉴스 보는 정도였거든요. 알뜰폰으로 바꿨더니 월 2만 2천 원짜리 요금제로도 충분하더라고요. 집에 와이파이가 있으니까 밖에서 데이터를 많이 쓸 일이 없었습니다. 통신비만 해도 한 달에 4만 원 가까이 줄었습니다. 이걸 왜 진작 안 했나 싶더라고요. 보험은 제일 복잡했습니다. 예전에 여기저기서 가입한 보험이 5개였는데 정리를 못하고 그냥 냈었거든요. 어느 게 뭘 보장하는지도 잘 몰랐습니다. 보험 전문가 친구한테 연락해서 같이 들여다봤더니 중복되는 항목이 엄청 많았습니다. 2개를 해약하고 1개는 납입 유예를 신청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보험료가 한 달에 12만 원이 줄었습니다. 이게 1년이면 144만 원이에요. 이 돈이 그냥 새고 있었던 겁니다. 은퇴하기 전에 보험 점검을 꼭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생각보다 중복이 많을 겁니다. 의료비 이야기는 좀 솔직하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게 200만 원 생활의 제일 큰 변수입니다. 평소에 고혈압 약을 먹고 무릎도 좋지 않아서 정형외과를 다니는데 매달 고정으로 나가는 병원비와 약값이 7만 원 정도 됩니다. 이건 어느 정도 예측이 되니까 괜찮습니다. 문제는 예측 못한 것들이었습니다. 은퇴 8개월째 되던 달에 아내가 갑자기 입원을 했습니다. 담낭에 돌이 생겨서 복강경 수술을 받아야 했는데 실손 보험이 있긴 했지만 선납금이 200만 원이었습니다. 그달 200만 원이 고스란히 병원에 들어간 겁니다. 밥은 어떻게 먹고 관리비는 어떻게 내냐고요. 그때 비상금으로 모아뒀던 돈을 썼습니다. 그래도 그게 없었으면 진짜 막막했을 겁니다. 이 경험을 하고 나서 비상금의 중요성을 진짜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200만 원으로 생활한다고 해서 비상금이 필요 없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수입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예비비가 더더욱 필요합니다. 최소 300만 원에서 500만 원은 건드리지 않는 예비비로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걸 아내가 아프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혜택을 찾아보기 시작한 것도 이 즈음이었습니다. 구청 홈페이지를 뒤지고 복지로 사이트도 살펴보고 주민센터에도 직접 가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대부분 65세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제가 모르고 지나쳤던 혜택들이 꽤 있더라고요. 건강보험료 감면, 에너지 바우처, 동네 보건소 무료 건강검진, 저소득 시니어 대상 의료비 지원 프로그램, 문화 바우처, 이런 걸 사전에 알고 있었다면 더 잘 활용할 수 있었을 텐데 은퇴 전에는 이런 게 있다는 것 자체를 몰랐습니다. 주민센터 복지 담당 선생님이 참 친절하게 알려주셨는데 이런데 먼저 발품을 팔아보시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꼭 미리 알아보세요. 사회생활 이야기가 제일 어렵습니다. 돈 문제 다음으로 힘들었던 게 이 부분이었거든요. 직장 다닐 때는 동료들과 점심을 먹고 퇴근하고 나서 한잔하고 주말에는 등산 모임에서 산을 타고 자연스럽게 사람을 만났습니다. 근데 퇴직하고 나니까 그 모임들이 하나씩 멀어졌습니다. 처음에는 그 친구들도 연락하고 밥도 먹자고 했는데 몇 달 지나고 나서부터는 연락이 뜸해지더라고요. 뭔가 다른 세계에 있는 느낌이랄까요? 저는 이제 낮에 시간이 자유롭고 그 친구들은 여전히 직장 다니고 있으니까 만날 시간대가 맞지 않기도 하고 대화 주제도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친구들은 요즘 회사 이야기, 인사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게 점점 먼 나라 이야기가 됐습니다. 제일 쓸쓸했던 게 뭔지 아세요? 누군가를 만나고 싶어도 200만 원 생활에서 외식비가 부담이 되니까 먼저 연락을 못하게 되는 겁니다. 밥 한 번 먹으면 2만 원에서 3만 원이고 커피 한 잔 하면 또 5천 원이고 이게 한두 번이면 모르겠는데 자주 반복되면 생활비 계획이 흔들립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먼저 연락하는 게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 더 고립되는 악순환이 생겼습니다. 돈 없으면 외로워진다는 말이 돈이 많아야 풍요로운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게 아니라 돈 걱정이 사람을 움츠러들게 만든다는 뜻이었습니다. 이걸 살면서 알게 됐습니다. 이걸 극복한 방법은 생각보다 단순했습니다. 돈이 많이 들지 않는 관계를 새로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동네 노인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게이트볼 모임에 나갔습니다. 처음에는 좀 망설였습니다. 솔직히 나이 들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이런 데 나갈 나이가 됐나 싶기도 했거든요. 근데 막상 나가보니까 저보다 젊은 분들도 많이 계시고 활기차고 재미있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거기서 만난 분들이랑은 돈 한 푼 안 들이고 만납니다. 매주 2번 공원에서 같이 운동하고 가끔 누가 집에서 만든 음식을 가져오면 나눠 먹고 이 비용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서 진짜 대화가 되는 친구들이 생겼습니다. 직장 친구들이랑 다른 종류의 우정이랄까요? 같은 시간을 살고 있는 사람들끼리 나누는 이야기가 다르더라고요. 그 시점에 유튜브도 같이 시작해봤습니다. 처음에는 진짜 무서웠습니다. 카메라 앞에 서는 게 어색하고 편집도 모르고 근데 스마트폰 하나로 그냥 일상을 찍어서 올렸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이런 걸 샀어요. 이거 된장찌개에 넣으니까 이렇게 맛있더라고요. 이런 식으로요. 편집은 무료 앱으로 간단하게 했습니다. 처음 석 달은 구독자가 200명이 안 됐습니다. 근데 포기 안 하고 했더니 6개월째부터 조금씩 늘기 시작했고 1년이 됐을 때 구독자가 800명 정도 됐습니다. 아직 수익화는 안 되지만 이게 되는 날이 오면 또 작은 수입원이 하나 더 생기는 겁니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은퇴 후에 수입원을 만들려면 거창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잘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매일 하던 것에서 시작하면 됩니다.
요리를 좋아하면 요리 블로그, 산을 좋아하면 등산 일지, 책을 좋아하면 독서 기록, 손주를 돌보면서 느낀 것들을 글로 쓰는 것도 콘텐츠가 됩니다. 이걸 꾸준히 올리다 보면 사람이 모입니다. 사람이 모이면 그게 콘텐츠가 되고 콘텐츠가 쌓이면 작은 수입이 됩니다. 처음부터 크게 벌 생각 말고 한 달에 5만 원, 10만 원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그 작은 숫자가 삶의 질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어줍니다. 그럼 1년 후에 통장에 얼마가 남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이 영상에서 제일 궁금하실 부분이죠.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2달 동안 들어온 돈은 국민연금 2,316만 원, 아내 블로그 수익이 약 80만 원이었습니다. 합치면 2,396만 원입니다. 12달 동안 나간 돈은 이렇습니다. 주거 관련 고정비 합산이 420만 원, 식비가 340만 원, 교통통신비가 25만 원, 보험료가 200만 원, 일반 의료비가 85만 원, 아내 입원비 200만 원, 포함한 특별 의료비가 230만 원, 사회생활 경조사 기타 잡비가 120만 원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지출이 2,420만 원이었습니다. 수입에서 지출을 빼면 마이너스 24만 원입니다. 적자가 났습니다. 아내 입원이라는 변수가 없었다면 흑자였을 겁니다. 200만 원으로 두 식구가 1년을 살 수 있냐는 질문에 대한 제 답은 살 수는 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기면 힘들어진다입니다. 그래서 비상금이 반드시 있어야 하고 작은 수입원이 하나라도 있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없으면 200만 원 생활은 항상 불안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200만 원으로 살아보면서 제가 깨달은 것들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고정비를 들여다보고 줄일 수 있는 건 줄이는 것, 식비를 집밥으로 해결하는 것, 공짜로 누릴 수 있는 국가 혜택을 미리 찾아두는 것, 아주 작은 수입원이라도 하나 만들어 놓는 것, 그리고 돈이 안 드는 인간관계와 취미를 찾는 것. 이 5가지가 200만 원 생활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리고 돈보다 더 중요하다는 걸 뒤늦게 깨달은 한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처음에는 돈이 없으면 다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관계도 취미도 건강도 다 돈이 있어야 된다고요. 근데 1년을 살아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제일 중요한 건 하루를 채울 수 있는 루틴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뭘 할지 알 때, 오전에 어디 갈지 알 때, 점심에 뭘 먹을지 알 때, 이 작은 것들이 하루를 살게 만드는 힘이었습니다. 직장을 그만두면서 제일 먼저 무너진 게 루틴이었거든요. 출근해야 한다는 이유가 사라지면서 하루를 어떻게 채워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게 공허함으로 왔고 그 공허함이 때로는 불안으로 왔습니다. 근데 시장 가고 사진 찍고 블로그 쓰고 게이트볼 모임 나가고 이게 다 루틴이 됐을 때 그 공허함이 사라졌습니다. 200만 원이 그걸 가르쳐 줬습니다. 12달을 지나고 나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200만 원이 문제가 아니라 200만 원 안에서 어떻게 살 것인지가 문제였구나. 돈의 많고 적음보다 그 돈을 어떻게 쓰고 어떻게 살 것인지가 삶의 질을 결정하는구나. 여러분도 지금 은퇴를 앞두고 계시거나 이미 은퇴하셨거나 생활비 걱정을 하고 계신다면 오늘 딱 하나만 실천해 보세요. 내 한 달 고정 지출을 종이에 직접 적어보는 겁니다. 그냥 보기만 하는 게 아니라 직접 손으로 써보면 줄일 수 있는 게 보입니다. 그게 시작입니다. 저도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은퇴 후 국가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을 하나씩 꼼꼼하게 정리해서 가져오겠습니다.
그때 또 뵙겠습니다.